수업 내용을 좀 소개를 해줄게. 일단 우리 받고 있는 교재들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난이도 3, 4 이 정도까지 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해보면 이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이 풀고 있는 책은 TL보는 기출 분석하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리고 이제 주간지가 좀 있고 할 텐데 이런 것들 수원수투 평점에서 배웠던 것들 복습하는 내용들이 추가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학교 친구들 보면은 벌써 사회규칙도 풀고 엔티켓도 풀고 드릴도 풀고 하는데 의식하세요. 그 친구 우리는 이 엔제 들어갈 타이밍은 그러니까 기출 최소한 웬만한 필러들은 좀 다 풀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고, 그리고 점수로 따졌을 땐 76, 80점 이상은 좀 안정적으로 나올 때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고, 실제로 기출만 해서도 뭐 88점, 92점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출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엔제를 좀 계속 늘려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고, 우선은 수능 완성부터 끝내놓고 다른 문제들을 이제 좀 풀어보긴 할게.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지금 컨스턴트 지난 시간에 받았었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미정목 받았어. 미정목 할만했어. 23번부터 30번까지 있는 문제인데 8문제씩 있는 거고, 그리고 4개씩 들어가 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다고 얘기했어.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거 풀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주말에 실전 모의고사 수업 같이 하는 친구들은 강대 X 컨텐츠도 쓰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간단하게 보면 되겠다. 근데 이 키레몬 같은 경우는 우선 난이도를 보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주간지도 이 정도로 수능 완성은 어려운 것부터 쉬운 거, 어려운 거 다 있지.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정도 난이도를 생각하면 맞아가지고 기출식에 맞아. 기출책 난이도 기준 얘기해줘. 그리고 요 키레몬이라는 책은 이 원본 문제가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거든. 14, 15, 21, 22만큼 문제인데 사실상 21, 22, 요 라인 15, 21, 22 3개가 제일 많아. 근데 요거 풀면서 뭐 발상 정리도 해보고 조건 해석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좋긴 한데, 좀 어떤 시도를 해보는 거냐면은 이 조각 문제들을 먼저 풀면 돼요. 조각 문제들이 이 각각의 조각들에 나오는 발상이나 이런 생각들, 개념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연결이 돼.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원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하고 나서는 이 원본 문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한 문제가 이렇게 들어있어. 구성이 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2개 수업 때 풀고 이거 혼자 힘으로 풀어보고 이거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 게임 같은 거 해보면, 게임 해본 적이 없나? 이 조각들 이렇게 모으면은 아이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이 조각들 모아서 아이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템 강화하면은 깨지기도 하는데 수학은 안 깨져. 그냥 강화야. 실제로 책에 강화는 돼 있어. 강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이템 잘 모으고 조각 연결시키고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자. 1번 문제 설명을 바로 할게. 1번부터. 그럼 1번의 정답이 2였던 걸로.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까? 로그 2에 4a 마이너스 a죠. 얘랑 로그 2에 3b 마이너스 a죠. 이것들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연수라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은 치안의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주는 거예요. 이 문제 밑에다가 중요했던 사항을 이렇게 좀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치안을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4a 마이너스 a 제곱이 2의 케이스, 3b 마이너스 b 제곱이 2의 케이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로그는 복귀가 좀 불편하니까 지수 형태로 바꿔놓고 나서 생각을 진수를 꺼내준 거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러면 이 식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의 케이스는요. 밑에 것도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2의 케이스는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죠. 이렇게 놓고 나면은 둘이 모양이 똑같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케이스는 0의 두 근이 A랑 B로 이렇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 진수 조건을 하는 기본이에요. 이제 진수 조건 본다 하면은 4A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커야 되고 3B 마이너스 B 제곱도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 A 곱하기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A는 0과 4 사이다.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B가 0과 4 사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다시 알려줬어.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A, B 여기 있지? A가 2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활용할 생각을 들지. A 플러스 B는 4다.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그치? 여기서 마무리 어떻게 할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프로? 오, 그것도 정말 쉽네. 오늘 그렇게 해서 풀었어. 잘했어. 이 둘이 둘 다 양수잖아. 둘 다 양수고 그 다음에 곱이 있고 합이 있어. 그러면은 괜찮은 생각이 있거든. 뭘 떠올려 볼 수 있어? 산술기야. 산술기를 떠올려 볼 수 있다. A분의 A 플러스 B 루트 A 이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볼 수 있다. 그치? 지금 미분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보면 4 대입하면 2지. 이쪽은 2의 2분의 K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1 이렇게 쓰고 나면은 그러면 K라고 하는 거는 2보다 작고 나왔다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산술기하에서의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은 A랑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에요. 이때 등호 성립. 근데 문제에서 A랑 B랑 같지 않다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는 이 등호가 빠져야 돼요. 안 돼. 얘도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K 값은 어차피 자연수라 했으니까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다 이해됐어. 여기다 1 대입하면 그래서 2가 정답이에요. 그 3번 문제를 살짝 이렇게 눈으로 가보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보이거든. 비슷한 게 보이지. 근데 이제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거니까 2번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2번 문제를 풀고 이제 1, 2번 둘 다 풀면 기출을 풀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2번이 없어? 이거 없는 거 있어? 아니 여기 1번에 있고 2번 사실 남은 거 있어. 있을 거예요. 좀 해줘. 그 방향이 안 잡히는 거를 같이 봐볼게. 이렇게 두 개씩 있고 이쪽에 이런 부분이 두 개.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면은 이 1번 부등식은 로그 2의 Q 그다음에 3P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데 얘를 Q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 로그는 보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 가보면 얘 3p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 로그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q 거니까 2분의 3 로그 2의 q 이렇게 지금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이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2p 그 다음에 로그 2의 q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식을 한 번 더 바꿔주면 q의 단식으로 봤을 때 얘는 2의 비승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둘이를 합쳐주면 이 Q라고 하는 거는 써보면 2의 3p승보다 작고 그 다음에 2의 2p승보다 커 이런 식으로 작고 그치? 근데 이 PQ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이걸 더 이상 대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조건을 그대로 충실하게 이용하겠다 생각을 해야 돼. P가 1일 때부터 봐. P가 1이면 그때는 4, Q, 8 이렇게 되지. 여기 들어가는 4, 5, 6, 7 4개잖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P 값이 2일 때 이걸 본다면은 2일 때는 2의 4승인 거니까 16부터 시작해. 16부터 해서 Q 그 다음에 여기 6 대입하면 64가 돼. 그러면 지금 여기 48개가 있지. 48개. 그 다음에 P가 3일 때는 P가 3이면 2의 6승인 거니까 64. 그 다음에 Q 이쪽은 2의 9승 해버리면은 512씩. 100을 한참 넘어. 100까지밖에 안 된다 그랬어. 64부터 100까지만 따지면 37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P가 4일 때 보면 2의 8승인 거니까 100 한참 넘어갔지. 그래서 이렇게만 더하면은 이게 정답이 된다. 네. 89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 그치? 그러니까 이 1번, 2번의 아이디어를 참고하면 3번 문제 푸는 게 할만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숙제로 3번 그냥 그리고 5번으로 넘어가자. 5번 문제 쉽거든. 5번을 하면
조각 문제 하고 난 6번이 원본이니까 6번 22년 6월 평가원 21번 문제거든. 요거 바로 이어서 풀어보고 5번이니까 두개 풀어보자. 알았어. 5번 정답 18 나왔어. 자, 5번이랑 6번을 연결시켜서 해볼 테니까 6번 하고 5번 안 됐으면 하지. x 4승 빼기 49 곱하기 x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 방정식에서 이 부분만 봐. 이게 0이 되는 부분을 파악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x 제곱이 7이 돼요. 마이너스 7이 될 수는 없으니까 허근이 되면 안 되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하는 걸 그렇지? 근데 이미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방정식 전체가 두 개의 실론밖에 같지 않냐. 이 전체. 그럼 얘의 근은 루트 7이랑 마이너스 루트 7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얘를 각각이 그냥 한 개씩만 있는 게 아니라 중근이라 얘기를 했고 얘 둘 다 두 개씩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따라서
fx는 자동으로 얘가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을 둘 다 근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fx라고 하는 거는 x 마이너스 루트 7이랑 x 플러스 루트 7이랑 두 개를 가진다 생각하면은 5대 1 하면 정답이 되겠지. 그치? 6번은 답이 24 나와야 돼. 이쪽 됐어. 근데 6번 문제랑 5번 문제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 차이점이 뭐야? 5번에서 좀 더 어려워진 게 6번 문제는 n.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4승이라 주어져 있었는데 이 x의 n승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좀 더 까다로운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21번 정도 수준인 거니까 이거 좀 잘 맞출 수 있게 바로 연습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렇지? 근데 우리 이거 이제 표로 기억하고 있지. x의 n승은 a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을 때 n 값이 짝수인 상황이랑 n이 홀수인 상황으로 구분을 하는 표를 알고 있죠. 그러면 이때 각각 그냥 실근의 개수 알고 있지. 요거는 여기가 2, 1, 0 여기는 1, 1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라고. 그치? 근데 아까 좀 전에 했었던 5번 문제처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0이 되는 것부터 보니까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분석하면은 그럼 여기는 x의 n승은 64에서 시작을 해줘요. 그치? 그러면 이미 a 값이 양수로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은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x의 n승은 63이면 2, 64는 2의 6승인 거니까 x는 2의 n분의 6승. 근데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두 개가 나온다 생각합니다. 홀수일 때는 x라고 하는 거는 그냥 2의 n분의 6승만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 fx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두 개를 가진다 생각을 해보자. 물론 2차 함수니까 근이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갖고 각각이 중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치? 근데 얘가 지금 홀수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쪽이 두 개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 겹친다 하더라도 하나는 홀근이 되어버리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이쪽이 이 홀수가 아니고 짝수가 돼서 얘의 근이 2의 n분의 6승이랑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이 확정이 되는 거고, 이거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씩 있게끔 만들어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5번 문제랑 구조가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fx라고 하는 거는 x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이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n분의 6승 이렇게 두 개로 곱하기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 마무리 지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n분의 10이 있습니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fx의 최소값은 임수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 함수는 이렇게 좀 구성해주면 얘가 y축대칭인 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의 n분의 10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게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n 값이라고 하는 거는 12의 약수가 돼요. 1, 2, 3, 4, 10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중에 짝수만 잡아줘야 되죠. 짝수만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두 개 빼고 4개 더하면은 24가 정답이 돼요. 그치? 근데 모의고사에 가장 잘 나오는 지수로 관련해서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니까 이거 좀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이 책 수원수투 두 개 합쳐서 테마가 68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평점에서 배웠던 게 100개 정도 돼. 많은 거 아니야. 100개 금방 하지.
여기 다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지수로 하면서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평점에서 배웠던 걸 찾아가가지고 거기 다시 한번 글 읽어보고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하면서 복습을 하면은 그냥 기출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것보다도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꼼꼼하게 해놓으면 테마별로 내가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됐으면 9번으로 넘어가. 9번.
지수함수는 평행 이동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만날 수 있어. 평행 이동이 되어 있어. 근데 그냥 평행 이동 없이 AX면 로그 AX 되잖아. 그러면 그 둘이 만난다 안 만난다 보다도 일단 Y는 X와의 교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지수함수는 로그함수 둘 다 Y는 X와의 교점이 없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되려고 하면은 평행이동이 둘 다 되어야 돼. 그래서 둘이 만날 때인 거고. 정상적인 AS승과 로그 AS 그래프는 둘이 만난다 안 만난다를 따지기 전에 일단 Y는 X와의 교점이 없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만 보면 되지 하나만 어차피 역함수 관계인 거니까 하나만 보면 되는데 지수함수가 Y는 X와의 교점이 없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를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편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 만들었지?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건 잘 찾았어. 역함수 관계까지는 잘 봤어. 여기까지 잘 봤는데 이 조심해야 될 게 이 좌표를 잡을 때 이 기하적인 관계를 잘 반영을 해줘야 돼. 특히 어떤 오류를 많이 보냐면은 지호한 방식은 괜찮고 콤마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9 잡고 반대쪽 잡고 이렇게 한 건 괜찮은데 여기를 한쪽을 a를 t 콤마 at 쓴 여기 이런 부분을 b를 a의 t 쓴 콤마 t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개수분 계산이 잘 안 된다고 보면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좌표 잡는 거는 계산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은 좌표를 잡기 전에 뭘 해볼 거냐면은 이 기하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보자.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근데 A, B는 7 곱하기 BC다 이렇게 해요. 7 곱하기 BC다. 그러면 우선 여기 이 길이랑 여기 이 길이랑 함수 관계를 본다면 같다라는 게 보이지. 그러면 둘이 계산해주면 2BC에다가 플러스하고 AB를 더하면 그게 곧 7루트 2분의 9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2분의 9죠. 그래서 2분의 9니까 2분의 9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근데 AB 길이가 7BC로 했으니까 여기 7BC로 바꿔주면 이게 7BC로 이렇게 붙여주면 둘이 이렇게 더하면은 9BC가 된다. 따라서 이 BC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BC는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어. 그치? 그러면 AB 길이는 뭐가 나오냐면 AB 길이는 7 곱하기 BC야. 7 곱하기 BC 해버리면 2분의 7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AB는 2분의 7루트 2.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해볼게. 우리 원하는 거는 이 A나 B 중에 둘 중에 하나 좌표 잡으면 끝이야. 왜냐면 여기서 Y는 AX인 거니까 이런 데다 XY 대입하면 되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 교점을 봐줘. 교점. 이 교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 하면은 얘는 X랑 근데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가 둘이 같은 때라는 거지. 이렇게 잡아주면 2X는 2분의 9인 거니까 X는 4분의 9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X가 4분의 9면은 여기 요 좌표는 여기가 지금 4분의 9, 4분의 9 이렇게 잡고 나면 분해를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좀 분해를 해보면 여기 요 길이가 2분의 7루트 2의 절반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이 4분의 7루트 2라는 거야. 4분의 7루트 2면은 그러면 여기는 4분의 7이 되겠지. 4분의 7, 여기도 4분의 7. 이렇게.
따라서 A 좌표는 4분의 2, 4분의 16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대입하면 이제 정답이 그러니까는 좌표를 잡을 때는 이 계산이 될 상황인지 아닌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고 이 기하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문제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출이 엄청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니까 잘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10번 문제는 답이 있고요. 근데 잠깐 기다려야 할 건데 10번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더 추가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대칭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칭관계 말고도 어떤 평행이동 관계도 주의를 해야 돼요. 평행이동 관계를 의식을 해야 된다. 요거 생각해서 문제 추가로 풀어보겠습니다. 9번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됩니다. 10번. 번 답이 뭐예요? 10번 마무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 가보면은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랄게요. 저 넓이를 그치? 근데 저 넓이라고 하는 거는 3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3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AB지 AB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하고 높이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 높이가 이 0,0에서부터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거리 공식을 써도 되고 사실 여기 이 부분이 직각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yx, y 직각이 상인 거니까 얘가 h라고 사실 말했어요. 그리고 이 h는 구체적으로는 여기가서 2야.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만큼이 2니까 여기 2. 그 여기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1대 루트 2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 h라고 하는 부분은 루트 2라는 걸 정할 수 있어요. 루트 2. 그치? 루트 2가 바로 저.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이면 그러면 따라서 저 AB 길이라고 하는 거는 3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3루트 2. 그치? 그 다음에 AB가 3루트 2인데 여기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될지 이거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얘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평행이동 관계를 봐요. 평행이동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2루트 2라고 하는 걸 알았어. 2루트이면 아까 AB가 3루트였으니까 이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정답을 내볼게요. 마무리할 때는 여기 이 교점을 잡아줘. 이 교점. 교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지. 요만큼 빼고 요만큼 봐. 여기 A 좌표를 잡아주면 정답이 나와. 이 조각 문제 잘 안 됐던 것들 분석을 해보고 11번을 도전해보면 되고, 자 11번 문제는 거의 뭐 동네 친구 수준이야. 너무 많이 봤어. 수준. 아니야? 친구 아니야? 잠깐 좀 쉬었다 할게. 근데 이거 비교 시키면 돈을 주셔야 돼요. 저는 프로여서 시급 안 받고 일 안 해요.
중간이 없어. 나는 이거 더운 거. 자야죠. 계속 해볼게. 다음 하실 때 새 카드를 주시면서 부탁을 하시면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3번으로) 보자. 13번.
신경 쓰지 말고. 그 마무리 아직 안 됐어. 다음은 3이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이 문제 풀 때는 기울기가 하나는 m고 하나는 마이너스 m이다를 했으니까 이 두 각이 이렇게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기울기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2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동에 생각하면 둘이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 맞는데 여기서 얘도 이렇게 같아.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직사각형으로 생각해보면 직사각형에서 얘랑 얘랑 이렇게 기울기가 서로 부호 반대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대각선의 중심이 여기가 있어. 둘이 같을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여기 요 지점이 4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지. 가운데.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이 1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왜냐면은 여기 n분의 8이고 여기 n분의 2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큰 삼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5다라고 돼서 높이도 다 나와 있으니까 높이도 좀 찾았지. 정답을 알 수 있게 했어. 저 답이 뭐예요? 답이 3. 3이요? 3. 13번 됐으면 14번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14번 없는 사람들 있으면 14번 다 있나?
15번 문제를 한번 슬쩍 봐봐. 23년도 9월 평가원이거든. 근데 거의 똑같지. 똑같은데 우리 지금 풀고 있는 삼각형들에 지수함수만 얹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기하적인 상황을 연결시켜서 먼저 풀 줄 알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 라는 걸 생각해보면 돼. 그럼 나와 있는 식들 한번 봐볼게. 우선은 BC는 3 곱하기 BP라 했으니까 BC는 3 곱하기 BP. 그러니까 여기 1대2라고 할 수 있지. 1대2. 그치? 1대2면은 만약에 여기를 K라고 잡는다. 이제 문자 도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K라고 잡는다 하면은 이 C 부분은 몇 K겠어? 대답할 수 있잖아. 1대2면은 여기 몇 K? 3K. 이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 이디멘상인 거 파악하고 있지. 기울기가 서로 지금 부호가 반대인 상황인 거니까. 여기 이만큼 2K니까 여기 요 지점이 마이너스 K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비율 관계에 대한 해석은 끝났어. 두 번째 비율 관계는 AQ는 4 곱하기 BC라고 했어. 그러니까 AQ 여기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PC는 여기 있어. BC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이는 좀 엇갈려서 해석이 좀 힘드니까 얘를 이쪽으로 바꿔주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요게 지금 1대4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만큼을 A라고 둔다 하면은 여기는 지금 4A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거라고. 그치? 근데 1대2 내분 관계를 생각하면은 분수 싫으니까 여기 3A라고 붙여줘. 3A면 12A다 이렇게 좀 쓸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요만큼은 2A가 되는 거야. 2A라고 표시해줬으면 1대 6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1대 6이면 여기 이렇게 내려주면 이것도 1대 6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1대 6인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 2K니까 여기 12K. 12K면 여기 11K가 되고 결정할 수 있고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A의 X좌표는 기억 마이너스 X1이다. 요거 X1인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X1인 게 맞아. 기억 맞았어? 니은 X2는 요거 11 X1이거든. 그래서 틀렸어. 10 곱하기 X1이 아니라 11 곱하기 X1이지. 디귿 Y2는 여기 길이는 얘 6배다. 지금 좀 전에 확인한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돼. 그치? 이미 이거 지금 수업 해본 친구들이 원본이 좀 잘 풀린대 지금. 마법이 아니라 조각 열심히 모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조각 열심히 모아서 숙제하면서 15번 문제 도전해. 대부분 문제들 지금 21번급 문제들을 지수로 구하면서 많이 있잖아. 이렇게 정리해놓고 갈게요. 17번 가보자. 17번. 빨리 가. 17번 가보자. 지금 거의 내가 그 급식표에다가 키레본 복습이라고 넣어놨잖아. 그거 하면 되고, 이 급식표는 내가 정말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하겠지? 설마 이것도 하면서 넣어놓은 정도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내가 좀 더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볼게. 아직 주간지 주지도 않았어. 주간지가 써있는 거.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 급식표에다 계속 도장 찍어줄게. 참자를 쓰 도장 찍어주고 다 모으면은 그냥 조그만 뭐라도 배도라지즈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어? 근데 그거 부모님 드셨다는 애들이 그거 내가 먹어보고 검증한 건데 맛있는 거. 배도라지죠?
먹긴 먹어봤어? 어? 하나 먹어봤어? 30개가 들어. 오늘 2시에서 6시 사이에 수업이 있고 내일도 아침에 9시에서 1시 사이에 수업이 있는데 근데 수업이 없을 때 좀 더 와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와서 그냥 숙제한다 생각하고 와도 되고 숙제 안 돼 있으면 이제 내가 부르고 선생님이 지금 항상 도와줄 수 있게 같이 있을 거니까 공부를 좀 주말에 더 많이 하고 가세요. 이거 수업해보면 의외로 지수감수를 좀 잘 못 그리는 사람들 있어. 절대값까지 보고 나면 의외가 아니야. 근데 완전 기본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2랑 y는 3x 플러스 2 그냥 이런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런 거 좀 그려본다고 하면은 이게 정근선 그리는 거 먼저 항상 기본이지. 정근선 마이너스 2 그려놓고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 근데 3x 플러스 2면 정근선이 2인 거니까 이때는 정근선 2를 이렇게 그리고 출발을 해.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로그 함수는 이게 정근선이 항상 진수가 0일 때 진수가 0일 수 없잖아. 그치? 진수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지금 정근선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다 2대하면 2,3을 지나가는 거야. 2,3을 찍어주면 뭐 이런데 2,3이라고 준다면은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2,3이 아니고 2,2네. 2,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를 풀어보면 17번 문제 적용. fx는 절대값 3의 x 플러스 답이 4. 잘 쓰면 18번 문제도 풀어보세요.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마이너스 m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마이너스 m 그래프는 밑에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건데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이거 절대값에 대해서 아직 좀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정근선도 같이 대칭된다는 걸 반드시 생각해줘야 돼. 정근선도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근선에 대해서 절대값 씌워주면 이렇게 되는 함수라고 볼 수 있다. 파란색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식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걸 시그마를 써보면 G4부터 시작해. G4, G5, G6, G7, G8 이렇게 더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G함수의 의미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이 될 수가 있어요. 상수함수의 교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런 데 이렇게 있다라면은 교점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 이제 1, 1, 1, 1 이렇게 돼버리면 8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다이 이거 괜찮아? 답 나왔어? 응, 잘했어. 그리고 18번 문제랑 19번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9번 문제는 수능 문제잖아. 얼마 전 있었던 수능, 23년도 수능 문제니까 얼마 안 된 거지? 19번이랑 18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어?
18, 19번 그러니까 이 원본 문제 풀면서 조각 문제랑 비교를 자꾸 해봐. 뭐가 더 어려워지는 건지. 그치. 그러니까 18번 문제는 숫자가 전부 다 써져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걸 못 풀면은 이거는 어떤 추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못 그려서 18번 문제가 틀리면. 근데 19번은 이제 좀 추론이 들어가는 요 차이점이라는 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18번 그래프 제대로 못 그린 사람 엄청 많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볼 테니까. 그게 무슨 그래프가. 답이 뭐예요? 21. 그래서 잘 맞은 사람들은 그래프를 제대로 그렸을 거라 생각해. 잘 그렸어. 어우 잘했어. 알았어. 가야 돼. 알았어. 응? 좋죠. 잘 그린 사람 2명, 잘못 그린 사람 4명. 뭔지 알 거야. 한번 봐봐. 정선만 잘 그리면 돼. 여기 y는 마이너스 6. 그리고 이 경계값을 잘못 잡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 0 대입하면은 x 플러스 3이지. 0 대입하면은 27 빼기 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21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21까지 간 거야.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로그 2의 x 플러스 8분의 1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은 저 그래프는 마이너스 8분의 1 뭐 이쯤에 있다 생각해볼까?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 0 대입해주면 0에 우극한 상황이 되겠지. 로그 2의 8분의 1이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 빼기 6 하면 마이너스 9야. 절대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지점이 이런 데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근선은 항상 생각해줘야 돼. y는 얘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고 그 절대값을 씌웠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21에는 구멍이 막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9가 올라왔으니까 9가 된 거야. 9에서 구멍 뚫고 요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잘못 그린 사람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G에는 3이라고 했으니까 G에는 3이라고 하면은 이 상수함수를 연결시켜서 교점이 3개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다 찾아라 이렇게 해요. 몇부터야? 여기까지 6부터. 그치? 6 되면은 여기 교점 이렇게 3개 생기니 그치? 그래서 6, 7, 8까지 되고 9가 안 되지. 9가 안 되니까 이렇게 3개 잡으면은 21이 정답이다. 근데 17번, 18번을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구분을 해주면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한 문제를 낼 때 약간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낼 게 없어. 단순해. 왜냐면 극값이 없거든. 지수, 로그함수는 그냥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그치? 그러니까는 고의적으로 극값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값을 씌웠잖아. 절대값을 씌워서 극값이 생기지. 그치? 그러니까 정문선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17번 문제의 구조를 보면 절대값을 넣어서 장치를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절대값을 넣어. 그 다음에 하나의 장치가 더 있어. 뭐냐면은 구간을 나눠주는 거야. 구간별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문제가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해. 구간별 함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로그 함수고 x가 0보다 크게 나왔을 때는 지수 함수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지. 모의고사 풀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면은 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해질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혼자 공부할 때 19번 수능 문제를 이제 각 잡고 도전해. 19번은 요것도 들어갔고 절대값도 들어갔고 구간별도 들어갔지. 두 개를 다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19번도 해보고 다음 시간에 와서 같이 해보기로 하자. 말강수 문제. 응? 말강수 문제 무슨 문제? 말강수. 빨간색 문제 그 강화 문제. 예, 기준. 19번이 그 19번 밑에 조그마한 걸 쓰고 2, 3, 1, 1, 2, 1이라 돼 있잖아. 그럼 이제 그게 수능인 거야. 23년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연기됐어. 연기돼서 21일에 봤어. 애들 막 울고 그랬어. 수능 전날 마음 준비 다 했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2세트씩 만들자. 문제. 진짜요? 수능 하나 2세트씩. 그때 한 세트가 하나 개봉해버렸거든. 개봉해서 시험을 못 봐가지고 급하게. 또 그런 말이 있어. 작년 수능에서 한 세트 보고 한 세트 나왔잖아. 그 육모에 재활용한단 말이야. 그냥 썰이. (21번으로) 가볼까? 그래서 그 20번 문제는 강화라고 그 위에 써져 있지? 20번 위에 보면 그 조그만한 것을 강화라고. 그 아이템 강화. (21번) 문제 좀.
21번 답이 뭐가 나왔으면 됐어.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행동자격은 정주 이 치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치역에 들어가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정수나 자연수 이런 애들을 잘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번 문제가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잖아. 23번 문제 24년 9월이니까 얼마 안 됐지. 그치? 그러니까 23번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추론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은 치역을 잘 봐야 돼. 치역에 들어가는 애들이 몇 개인지. 근데 이거 21번 잘 정리 안 됐으면 한번 봐. 여기가 2야. 그럼 함수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주면 2일 때 여기 4 이렇게 생각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치역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4개라고 하는 거였어. 1, 2, 3, 4 이렇게 4개. 근데 문제에서 K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5개가 잡힌다 이렇게. K가 어딘가 있는데 5개가 잡힌다. 근데 이거 2,0 출발하지. 물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그 A 값이 양수라고 했어.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거 어떤 구조라고 하는 걸 우선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정수 4개가 1, 2, 3자였잖아. 그 여기도 1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5만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합집합의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 1, 2, 3, 4는 다 중복이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돼? 5가 있어야 된다. 이게 5가 하나 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다 생각을 했는데. 그치? 그렇기 때문에 5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거냐면은 이런 지점 어딘가에 5가 있다. 이렇게 5가 이렇게 지금 꽂히는. 그리고 6이 또 있겠지. 6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지금 6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K라고 하는 건 이 사이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좀 가버리면 K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5개가 잡힌다. 5, 4, 3, 2, 1 잡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합집합의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지수로 함수 관련한 어려운 문제 풀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요걸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FK라고 하는 함수 값은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거고 등호가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 5쪽일까 6쪽일까? K에 구멍이 막혀 있거든. 5에 들어가도 되지. 이렇게 지금 둔다고 하면은 FK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K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양면을 A로 나누고 그다음에 더하기 2를 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게 2 더하기 A분의 5 그다음에 여기는 K 이쪽은 2 더하기 A분의 5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고 최소값이 3이라 했으니까 이게 3이다 라고 하면은 A값이 5가 나와서 정답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23번 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한쪽은 지수지만 한쪽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줘가지고 좀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 근데 지수함수, 로함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지. 그 이제 22번이 그런 식으로 나와. 22번은 좀 업그레이드 됐어. 21번에서. 근데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도 뭘 확인하냐?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정수의 개수를 따진다 집중으로. 치역이 각각이. 그리고 알려져 있는 함수가 있으면 걔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지. 이 둘 중에 x가 0보다 큰 쪽은 알려져 있는 함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결정을 추가로 해야 되는 함수인 거니까 숫자가 나와 있는 애들은 먼저 그려주고 나서 파악을 해줘야 된다.
고3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동석차도 있고 일단 중간 때는 3명 정도 못했는데 이거는 22명까지 있는데 그거보다 2명 정도 위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모르겠어요. 좀 기다려봐야겠네. 이 정도 중간만 잘 갔으면 이번에 그거죠 13등인가 그거 그렇게 생겼어. 이번 시험도 13등. 모르겠어요. 말이 안 돼. 한 70 정도면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제일 좀 오버한 게 화작이요. 3개 틀렸거든요. 80등이에요. 3개 틀렸는데 화장이 심하네. 10점 열심히 엄청 시험 나오는 거죠. 공부 안 하지 하시죠. 또 22번 구조를 한번 보자. 여기 보면은 우선 얘 마이너스 2x 플러스 8 그리고 두 개 그리기 전에 얘 먼저 치역된 거 구체적으로 그냥 치역이 아니라 이 치역에 들어가는 정수를 개수를 센다라고 이렇게 집중해보자. 개수를 센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원래 b보다 크다잖아 치역. b보다 크다니까 정수의 개수를 센다고 하면 b 플러스 1부터 세면 돼. 그러면 이해수지? 이렇게 b부터 시작인 거니까 b 플러스 1부터 세면 돼. b 플러스 1 y 그 다음에 0까지 대입하면은 b 플러스 2의 a승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썼어. 그치?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개수 몇 개냐면 1부터 2의 a승까지 2의 a승 이렇게 지금 들어간 상황. 그 밑에 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그냥 그래프를 그려버릴까? 그러면 여기 8이 이렇게 꽂혀있다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x이면 0 대입하면 7이지. 그러니까 7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프는 뭐 대략 7이 이쯤에 있다고 했을 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근데 0보다 큰 쪽만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 지우고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그리고 문제에서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보라 했으니까 2라고 하는 지점 이렇게 지금 잡아보면 2일 때 3거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오직 어디만 봐라? 여기만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자겠어. 그치? 그 이쪽에 들어가는 애들 따져보면 이게 몇 개가 들어가냐면은 4, 5, 6 그래서 3개밖에 안 들어가. 7은 안 들어가지. 7쪽. 그치? 4, 5, 6만 들어가니까 여기서 3개가 된다.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랑 얘랑 합집합한 게 10개더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A에 2 들어가면 4, 3이면 10개 절대 될 수 없지. 3 되면 8, 3이면 이건 가능성이 있다. 그치? 4 되면 16, 3이면 이건 최소값 16이니까 또 안 돼.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는 얘 8일 수밖에 없는 A가 3이고 B가 3이고 8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8개 3개면 중복된 게 몇 개라는 얘기야? 1개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1개라고 했을 때 어떤 구조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 첫 번째는 여기서 얘가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요 함수 얘 그려야지. 이거 지금 그린다 생각하면은 얘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정확히 여기 지금 4인 지점에서 딱 이렇게 찍히는 거지. 4만 중복된 거.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지점이 요 지점이 뭐랑 같냐? b 플러스 1과 b 플러스 8과 같아야 된다. 맞지? 제일 마지막 거 b 플러스 8이고 b 플러스 8과 4가 같으려면은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근데 b가 자연수라서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랑 둘이 이렇게 같은 게 안 된다라고 했으면 나머지 한 개의 경우는 요렇게랑
중복되는 것도 따져봐요. B 플러스 1이랑 6이.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 그래프를 하나 다시 그려주면은 8 이렇게 놓고 나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4가 여기 있지. 그리고 6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다라면은 그러면 이번엔 그래프가 여기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여기 살짝 걸치게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지점이 여기가 6인 지점이 D 플러스 1이면 그럼 따라서 B는 5 곱하기 3 하면 10가 된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배울 때까지 조각 문제 한번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원본도 풀고 강화도 좀 풀고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내 점수대에서 원본 문제가 너무 벅차다라고 하면은 조각 문제를 우선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해줘. 그리고 원본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강화는 할 수 있는 친구들 더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 맞게끔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자료 계속 줄 테니까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어. 나는 일단 받은 거 최선을 다해서 수능 완성 할 만해? 그거 혼자 힘으로 다 못 고쳤으면 더 복습하고 공부하러 가죠. 지금 1회를 웃으면 1회를 먼저 줘. 연습하는 거. 건우. 아, 건우는 어떻게 보는 저 내일 보는 거 거야? 뭐하는 거 모의고사 나쁜지. 5개월 있을 때 뭐하는 고생했어요. 점심 맛있게. 거기서 좀 다른 거 거기서 좀 다른 거 강의를 맞아.